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9월 16일 이슈 진단 19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서 철군을 시켰습니다. 트럼프의 치킨 게임에서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푸틴이 벨라루스에서 철군을 하면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15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벨라루스 고위 관료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스크 시위대 지도자를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푸틴이 트럼프와 치킨 게임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그때 시리아 대통령 바샤드 알 아사드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국방장관 짐 매티스가 반대했다. 그는 과대평가된 장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치킨 게임을 걸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보안군 수백 명과 공군 항공기를 벨라루스 합동군사훈련장에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것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슬라브 우정, 슬라브 프레터니티를 위한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진입이 2개월 연속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진행 중인 부정선거로 당선된 루카센코 하야를 위한 시위에 맞서 루카센코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소치에서 루카센코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루카센코는 푸틴에게 러시아군의 계속된 주둔을 요구했습니다. 나토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의 반응은 루카센코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푸틴은 서방과 군사충돌을 원치 않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푸틴이 벨라루스에게 15억 달러의 대출을 발표하면서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했던 아주 작은 이웃국가 벨라루스는 자신의 문제를 내부에서 조용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한 방법은 다름 아닌 시위대 지도자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크렘린의 초점은 벨라루스에 대한 어떠한 수준의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데 있다면서 러시아 보안군과 경찰에게 벨라루스 국경 밖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이 화요일 아침 러시아 보안부대가 트럭을 타고 그들의 정규 기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언론 비서관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타스 통신에게 소치에서 양 대통령 회동이 중요한 합의를 만들었는데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에 포진한 러시아 경찰과 국가보안군을 그들의 영구기지로 귀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루카센코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이 루카센코에게 15억 달러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은 그 돈으로 벨라루스 고위 관료들과 민스크에서 루카센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대의 지도자들을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틀어막기 위해서 한국의 일부 보수 인사를 매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4.15 부정선거의 차고 넘치는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것들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월요일 루카센코의 다소 황당한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친구가 곤경에 처해 있고 나는 그것을 성실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푸틴이 때때로 아주 지겨워하는 듯 했고 루카센코가 아주 길게 독백을 늘어놓는 동안 손과 발을 꺾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그리고 EU가 명백하게 벨라루스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옆으로 물러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유크레인 사태처럼 벨라루스의 루카센코를 쫓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푸틴이 루카센코에게 15억 달러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부정선거 사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병력을 철수시킨 것은 트럼프에게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선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트럼프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문 고백을 한 미국 대통령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어제 화요일 아침 한 뉴스 채널에서 자신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차라리 아사드를 없애려 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었다. 그런데 국방장관 매티스가 그것을 원치 않았다고 Fox and Friends 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린 밥 우드워드 기자가 이미 2018년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시리아의 한 공군기지에서 기지에게 기습적으로 공습을 했으나 아사드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트럼프는 밥 우드워드의 보도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니다. 아사드의 암살은 결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런 것을 책에 쓰면 안 된다고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요일에는 Fox and Friends에서 트럼프가 담담하게 사실은 그가 아사드 암살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말해서 털어놓았고 해병 대장 출신 당시 국방장관 짐 매티스의 반대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매티스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장군, overrated general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자 Fox and Friends의 진행자가 재빨리 그때 아사드를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아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방법도 있었다. 나는 아사드가 분명히 좋은 사람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를 제거해야 했는데 매티스가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에 진을 치고 있었고 푸틴이 서방 세계의 시리아 정권 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아사드를 죽일 수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2018년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 트럼프가 시리아를 2차례 공습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100대 이상 날아갔습니다. 아무튼 푸틴은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 트럼프와 치킨 게임을 벌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철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4.15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의 시진핑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시진핑도 트럼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깡패 러시아와 중국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이 향유하고 있는 최호회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커튼이 무역거래에서 중국의 영구적인 최호회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최호회국 지위는 매년 중국의 태도를 보고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에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한국도 트럼프처럼 정치인이 아닌 순수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바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